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밖에는 슈발리에 포레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숲은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좀처럼 숲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루시엔이라는 모험심 넘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루시엔은 항상 숲 너머에 감춰진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숲에서 사라진 친구들에 대한 옛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고, 그럴 때마다 루시엔은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커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작은 주머니에 빵 몇 조각과 할머니가 주신 부적을 넣고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염려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지만 루시엔은 결연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루시엔은 주위의 나무들이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의 속삭임을 들려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연히 발견한 조그마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들 사이사이로 빛나는 작은 요정들이 나타나 루시엔을 반기며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시엔은 이런 광경을 처음 보았기에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였습니다. 요정들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니 숲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호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수는 마치 수많은 별이 수면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곳에서 루시엔은 알리에타라는 이름의 숲의 여신을 만났습니다. 알리에타는 루시엔의 용감한 모험심을 높이 평가하며 숲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알리에타의 이야기에 따르면 숲은 천년 전 숲을 사랑한 오래된 마법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의 마법으로 인해 다양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숲은 그 자체로는 매우 예민하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숲의 경계는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루시엔은 숲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앞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신은 루시엔에게 숲에 다시 방문할 수 있는 마법의 깃털을 선물했습니다. 루시엔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방문자가 숲을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루시엔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숲의 경이로움을 알리고 점차 사람들은 루시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숲은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루시엔은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시엔의 만족스럽고 신비로운 모험은 마을의 전통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계속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숲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마법의 숲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법의 숲 근방에 위치한 작은 왕국. 프로방스에 루이라는 이름을 가진 용감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루이 왕자는 기골이 장대하고 지혜로우며 모든 백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인 필리프 왕과 엘레나 여왕 역시 그를 자랑스러워하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죠. 어느 날 루이 왕자는 왕국의 경계를 돌아보는 도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멀리 보이는 숲이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이 왕자는 그 금빛 숲을 향해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친구인 로랑과 함께 말에 올라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루이는 환상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나뭇잎은 마치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고 나무 사이사이에는 별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왔고 루이와 로랑은 그 소리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숲의 심장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 호수 위를 아리따운 공주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맞춰 우아하게 발레를 추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이름은 클레르 공주였고 그녀는 마법에 걸려 이 호수를 떠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클레르 공주는 마법의 숲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처음 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루이 왕자에게 다가가 자신에게 걸린 마법의 비밀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이와 로랑은 흔쾌히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클레르 공주를 구하기 위해 그녀의 마법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로 했습니다. 숲의 신비한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루이와 로랑은 공주를 가둔 마법사가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보석의 탑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극복하며 탑으로 향했습니다. 마법의 환영을 통과하고 환상의 늑대를 물리친 후 마침내 그들은 보석의 탑에 도달했습니다. 루이 왕자는 마법사의 주문을 풀기 위해 탑의 정점에서 빛나는 별 모양의 보석을 찾았습니다. 이는 마법의 열쇠였으며 최종 퍼즐의 조각이었습니다. 이 보석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믿어야 되는 시련이 있었고 루이와 로랑은
서로를 믿으며 보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석을 클레르에게 가져가자 그녀는 환한 미소와 함께 마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녀의 춤은 더 이상 호수에 묶이지 않았고 숲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레르는 루이에게 감사하며 왕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루이와 클레르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왕국을 더욱 번영하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루이 왕자와 클레르 공주 그리고 그들의 친구 로랑은 두 왕국을 번영시키며 서로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마법의 숲은 그 후로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이어 나를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전설을 전해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풍요로운 자연이 가득한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3명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마르셀이라 불렀고 그는 땅을 가꾸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클레망이었으며 그는 어떤 식물도 가꿀 수 있는 재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농부는 플로리안이었고 그는 대인관계가 좋아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세 농부는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상하고도 특별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멀리 떨어진 숲속에 있는 마법의 사과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과를 먹으면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세 농부는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사과나무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으로 향하기 전에 그들은 각각 4-5개의 식량과 여분의 옷 그리고 나침반을 가져갔습니다. 숲에 도착하자 그곳은 상상 이상으로 깊고 신비로웠습니다. 나무들은 성큼성큼 솟아올라 있었고 태양은 숲의 두꺼운 잎사귀들을 뚫지 못해 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세 농부는 서로 의지하며 숲 깊은 곳으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몇 시간이 흘러 그들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은 듯한 기분에 항해하던 중 문득 멀리서 환한 빛이 비쳐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은 더욱 강해졌고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빛이 바라는 곳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전설 속의 사과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금빛 사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사과들은 마치 마법이 빗든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따기 전에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숲의 정령이었습니다. 정령은 농부들에게 다가가더니 말했다. 이 사과는 단순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실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탐욕이나 거짓된 마음에서 소원을 빌게 되면 그 소원은 또 다른 불행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정령의 경고를 들은 세 농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가진 후 각자 자신의 진실한 소원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셀은 자신의 농지가 계속 풍요롭기를 바랐고 클레망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작물을 키우길 원했습니다. 플로리안은 그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늘 화목함이 가득하길 바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씩 사과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셀의 밭은 더욱 비옥해져서 그 해의 수확량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클레망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새로운 작물을 개발했고 플로리안은 그가 꿈꾸던 대로 모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세 농부는 각자의 소원을 이룬 후 그 사과가 가진 진정한 마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불행은 욕심이 아닌 진실된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주한 모든 상황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도 계속 함께 농사를 지으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졌고 세 농부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과나무와 세 농부의 이야기는 프랑스 먼 시골에 잊혀지지 않을 동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파리의 한 마을에 자크라는 젊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크는 매우 호기심 많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작고 평범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크도 종종 부모님을 도와 빵을 만들곤 했습니다. 자크는 특히 크로와상을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크로와상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어느 날 자크가 빵집에서 크로와상을 만들고 있을 때 한 늙은 여인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걸친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크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난 여행 중인 사람이라네. 여비가 떨어져 먹을 것이 필요하거든. 딱히 줄 수 있는 것이라곤
이 오래된 리본밖에 없네만. 자크는 어머니와 상의하지 않고 즉시 맛있는 크로와상을 건네며 리본을 받았습니다. 리본은 낡고 오래돼 보였지만 자크는 이상하게 그 리본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노파는 고마움의 눈빛으로 자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리본은 평범한 리본이 아니야. 이 리본을 사용할 때마다 소중한 일이 생길 것이니 잘 간직하도록 해. 그녀는 그런 말을 남긴 채 빵집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크는 리본을 잊지 않고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자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 구석에서 이상한 책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자크는 책방에 들어가 고대의 다양한 책을 구경했습니다. 그때 한 권의 책이 자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책은 파리의 오래된 전설과 신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크가 책을 펼쳐보자 한 페이지에서 리본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리본은 과거 파리의 유명한 연금술사에게 속했던 것으로 착용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크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 가능성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자크는 다시 크로와상을 만들다가 빵집이 매우 번창하고 부모님이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중하게 간직해 온 리본을 꺼내어 결심했습니다. 그는 리본을 손에 쥔 후 빵집이 파리에서 가장 유명해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이틀 후 사실이 되었고 자크의 소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의 빵집은 순식간에 파리 전역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유명한 크로와상을 맛보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자크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제빵사가 되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제빵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그 리본은 여전히 소중한 물건으로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자크는 항상 자신이 바랐던 것들이 현실이 된 것이 단순히 리본의 마법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리본은 그의 희망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가 이루고자 했던 꿈을 위해 노력했던 그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자크는 리본의 마법보다는 자신의 마음가짐과 끈기가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마법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파리지행의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